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682원이에요. 자, 거래량 급증과 함께 강한 급등. 이 강한 급증이 되었었을 때 시장은 전 세계 증시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와 모든 시장은 크게 위축되면서 모든 지표가 크게 흔들거렸죠. 근데 리플은 소송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쭉 급등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딜레이가 될 것 같으니까 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쭉 밀렸다가 최근 다시 한번 법원에서 힘먼 이메일을 공개하라. 힘먼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쭉 반등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딜레이가 되면 내려갈 것이고 결과물이 발표가 되면서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상승 흐름이 또한 나오겠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은 큰 부분에서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물론 소송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펀더멘탈이 확장되게 되면서 인프라가 깔려 나가게 되면서 금융기관들과 ODL 플랫폼이 더욱더 볼륨이 커져 나가면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격 또한 코인베이스에 재상장이 되고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진입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스위프트 2.0을 향한 본격적인 인프라의 확장이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비단 SEC와 리플 간의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암호화폐 규격을 정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이냐 증권이냐 사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즉 제도의 틀을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 교두보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따라오겠죠.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따라오게 되면 그대로 다른 코인들까지 줄줄이 ETF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전 세계 금융기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자금이 각가지 국가에서 전 세계 별로 다 들어가게 된다. 증시에서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다. 이 부분을 인지를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질지, 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커지겠죠. 다만 그 성장 폭이 비교도 되지 않는다. 자, 연준이 자산을 찍어요. 다시 한번 크게 흔들거려서. 그러면 이 자산이 자 8천만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사이, 그리고 8.8조 달러에서 좀 줄겠죠. 그리고 다시 늘어났었을 때 이 엄청난 양의 달러에 찍힌 자금들이 어디로 가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코인 시장도 있고 여기에 파생 상품 시장도 있고 실물 경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어디로 많이 갈까요? 저는 이제 코인 시장에 압도적으로 많이 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셨을 때 그때 여유자금과 또는 내가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투자를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8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얘가 6.2% 상승했다. 전월 대비 다시 상승 전환이 나왔다.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죠. 왜 자꾸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뛰는지, 그리고 이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미 상무부는 8월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전월보다 0.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7월 하락세에서 벗어나 두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에너지 물가가 5.5% 급락한 반면 식료품 물가는 0.8%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24.7%, 12.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참고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연준은 경제 전망을 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개인 소비지출 예상치를 제시한다. 그래서 근원 PCE,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부분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동월 대비 4.9%,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래서 8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쇼크. 자, 8월에 CPI가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죠. 그런데 시장은 크게 흔들거렸어요. 연준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강하게 긴축 스탠스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PCE 결과는 연준이 당분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른다. 자, 그리고 볼게요. 미 국채금리 4%, 2008년 발작 경보. 그래서 미 국채금리 장중 4% 돌파하였다. 14년 만에 처음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 미 국채 매도. 국채 매도는 국채 금리의 상승 악순환. 전 세계 금융자산 근감 무너지면 위기이다. 전 세계에 엄청난 공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그 핵심이었던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서명 회담 제안. 러시아 통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핵무기 사용 포함 병합지 보호 위에 모든 수단 사용. 독일로의 가스관 폭발은 서방의 파괴 행위. 러 식민지 만들기 위해 적대행위 부채질 비난. 러시아 상하 양원 다음 주 병합 인정. 푸틴 승인받을 예정이다. 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핵심을 보시죠. 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자, 이면에 뭐가 있다? 이게 진짜 핵심이죠. 세계 법정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다. 세계 법정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는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다. 그 중심에 우크라이나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강제 병합 대응한다. 러시아 전방위 제재를 하겠다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키고 유럽도 배제시켰는데 러시아의 통화 루블화는 거의 초강세, 초강세이고 먹고 살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명분 아래, 이런 겉그림 아래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들 금융 기득권이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지죠. 그쵸? 대중은 러시아 나쁜 놈이야, 미국 좋은 놈이야 이런 게 아니, 또는 러시아 나쁜 놈이야 뭐 하는 거지? 하고 있지만 결국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책을 이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러시아가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스위프트를 제재하게 되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재하게 되죠. 그러니 법정화폐가 다 흔들거리죠. 그리고 지금의 통화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통화 시스템이 크게 흔들거리면서 미 국채 금리가 무려 4%대까지 튀게 된다는 거죠.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 제가 보이기엔 짜보여진 각본이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핵심은 이거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본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현상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 현상들이 모이면 그 안에 있는 이면의 본질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 제로금리와 세 차례의 양적 완화. 연준의 자산은 2008년도에 8천만 달러 이전 미만에서 현재 4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 현재 9조 달러 육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물가 상승률 2%를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무슨 시대였냐?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자, 이 4저의 효과가 있었죠? 4저의 고착과, 저유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유가. 4저의 고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닥쳐옵니다. 전 세계 락다운이 되면서 공장과 생산과 교육이 멈춥니다. 중국이 봉쇄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난,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식품, 모든 것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게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언급드리죠.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생산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가격은 뛰죠? 그런데 월급은, 소득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자, 생산도 줄이고 소비도 줄인다. 자,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자, 고용 이면에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고용이 폭발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이
다 그대로 파이가 계속 쪼그라든다. 왜 이렇게 할까요? 먹고 살기 힘든 경제 파이를 왜 줄여나갈까요? 인플레이션을 12년 동안 못 일으켰던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왜 먹고 살기 힘들게 의도적으로 만들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이유와 바로 핵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난 수백 년간 1차 산업, 증기기계의 탄생 이후 지구를 너무 가혹하게 개발시켜 왔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증기기계가 개발된 이후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자는 한정되어 있고 환경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미친 듯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기계와 물자와 식료품과 의약품과 공장과 도로와 건물과 모든 인프라와 그리고 공장과 식료품 생산, 소비재, 원자재 모든 것들을 미친 듯이 지구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친 듯이 개발해내고 빚을 끌어닥쳐서 2년 미만의 빚이 아닌 10년, 15년, 20년, 50년 국채를 발행해서 미친 듯이 미래의 소득을 갖다 땡겨 써서 미친 듯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구가 망가졌어요.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는 공멸할지도 모르겠죠. 생산도 대폭 줄이고 소비도 인구도 모든 것도 다 줄여야 지구가 생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물경제로 인해서 실물경제와 가상과 메타, 디지털의 세상 이것이 고래와 기득권이 지구의 문명을 만드는 흐름입니다. 법정화폐의 종료, CBDC의 탄생,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 실물경제와 가상경제의 공존,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의 확장. 자, 이 모든 면에는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인구도, 물자도, 자본도 모든 것을 다 줄이고 결국은 디지털의 세상으로 넘기면서 실물의 메타와의 공존, 이 중심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다? 지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경제 파이를 대폭해서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실물 경제를. 그죠? 그리고 통화 시스템을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디지털의 CBDC가 다가올 수밖에 없죠.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재하고요. 그쵸? 그러면서 오히려 CBDC가 더 가속화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죠. 법정화폐가 더 빨리 망가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와 투자와 고용을 다 줄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과 블록체인과 그리고 코인 시장과 이런 시장에는 고용이 폭발적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인구는 없어서 못 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그리고 지난 대량 생산의 중심지에 있었던 문명의 바로 그 근원지는 고용이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웹3와 블록체인과 가치의 인터넷, CBDC의 중심, NFT, CBDC,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전 세계 디지털의 혈관을 만드는 바로 다음 문명의 중심은 리플과 XRP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의 통찰력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그리는 전 세계 기득권이 만들어 나가는 그 중심을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긴 설명을 통해서 그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계은행 총재, 글로벌 경기 둔화에 개도국, 신흥국 포함해 개발도상국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영국, 파운드와 같이 폭락했고, 일본, 중국, 미국 다 가릴 거 없이 다 힘듭니다, 지금. 왜? 그 의도를 처음에 10분 이상 제가 언급을 드렸죠. 경제 파이를 쪼그라뜨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서 법정화폐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CBDC와 디지털의 메타와 이런 세상을 가속화 땡겨오게 된다. 그러면 바로 CBDC의 세상에 도래한다는 건 리플과 XRP의 세상에 도래한다. 주식에서 바로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의 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큰 대세의 흐름이 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 네 번째 혁명의 바로 본질입니다. 자, S&P, 영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감세정책 후폭풍. 자, 당연히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죠. 자, S&P, 참고사항으로 언급드려요. 무디스, S&P, 피치, IBCA. 자,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그 중에 무디스, S&P는 미국, 얘는 유럽인데 얘 또한 뿌리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의 기득권의 뿌리는 다 같아. 신용평가, 심지어 대한민국의 한국기영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를 제외하고 한기평가, 한신평은 이들의
바로 이들이 최대 주주에 있다. 웃기죠? 신용평가를, 자, 이들 자금들이 들어와서 신용평가를 매김으로 해서 기업의 자금의 신용등급이 정해진다. 참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이 부분도 그들의 그림 안에 있다. 거래소도 그들의 그림 안에 있다. 전 세계 금융기관도 그들의 안에 있다. 전 세계 신용카드망도 그들의 안에 있다. 결제망, 송금망, 전 세계 혈액도 다 그들 안에 있다.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저는 크게 보는 거를 무척 좋아합니다. CME 페드워치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56대 50bp 확률은 43. 이거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현재 시장은 75bp를 반영 중이다. 미 연준 부의장 강달러의 다른 나라선 추가 긴축 필요할 것. 매파 정책 조기 후퇴 없다.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이 모든 부분에 지난 12년간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다. 저성장, 저물가, 저유가 이 4대 4저의 고착화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일으켜서 경제 파이를 쪼그라뜨려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생산, 소비, 고용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줄여버린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인지하셨죠? 지구가 아프기에 지구가 아파했던 실물 경제의 부동산, 실물 경제의 자산들을 바로 메타로, 가상으로 해서 NFT 발행을 해서 자, 이거에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토큰들을 이용해서 디지털의 돈으로 결제를 하고요. 이미 이거를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기득권들은 준비해 가고 이 세상을 인류는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느라 현재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어서 지금 엄청난 산업의 문명의 지구의 흐름의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데 오직 회사에만 매달려 있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언급드립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꼭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류의 엄청난 18세기 후반 1700년도 후반에 증기기관에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이 나오게 되면서 영국이 세상을 수백 년간 지배했고 그 이면 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바로 그 식민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는 얼마 전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의미하는 바가 크죠. 나라의 주권을 잃었다. 이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그런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지하시기를. 자, 유로존 9월에 사상 처음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금리 대폭 인상 외에 선택의 여지 없을 듯. 자, 인플레이션, 다 인플레이션 얘기예요. 급하게 일으켜버려서 금리를 강하게 일으켜서 경제를 빠그러뜨리고 법정화폐를 무너뜨리고. 자, 그래서 현재 그 지면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면 다시 한번 뭐가 된다? 양적 완화, 질적 완화에 들어가게 된다. 자, 제가 계속 처음에 언급드렸던 부분과 연장선에 있다. 미국도 지금 영국과 같은 양적 완화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넘어선 마이너스 금리와 질적 완화까지 가게 되는 그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부분은 뭐다? 법정화폐가 끝난다. 그 세상은 바로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 스위프트 2.0의 세상이 법정화폐와 스위프트 1.0의 세상을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가속화시키면서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120의 의미는 2002년 대혼란. 자, 2002년 뭐 닷컴 버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 120을 일으켜서 다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오직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연준이 엄청나게 긴축 땡기니까 달러 강하고요. 미국 채금리 튀고요. 물가 엄청나게 튀고요. 그쵸? 그리고 실물 경제는 빠그러지고요. 신흥국 통화는 빠그러지고요. 그쵸?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니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다 빠그러진다. 그럼 얘네가 돌아 나갈 때 얘네가 돌아 나온다 그랬죠? 위험 자산이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다. 기자가 쓰는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필터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NFT 거래량 1월 대비 97% 하락했다. 대단하죠? 거래량이 97%가 하락했어요. 97%. 그 말은 뭐죠?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얘네는 이 초기 시장이잖아요. 정말 응애하고 태어난 시장이거든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죠. 이더리움 기반은 속도, 수수료 이런 거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개발자 친화적도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겠지만 XRP 기반으로 해서 XRP20이 정확 장착이 되게 되면서 자, 본격적인 NFT의 세상도 도래해야 되겠죠.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100% 오지만. 그래서 이것 또한 초기 시장이다. 디파이도 초기 시장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친 리플 미국 변호사. 리플이 SEC 소송에 약 1억 달러를 지출.
업계는 감사해야 한다.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 1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힘먼 연설 공개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만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이제서야 그 성과를 달성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리플에게 감사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리플만의 싸움이 아니다. 리플이 패소 후에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면 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리플과 운명을 같이 할 것. 이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리플이 SEC로부터 힘먼 연설을 제출을 받으면 SEC는 증명이나 항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SEC는 연설 기록과 관련 있는 다른 자료들을 추가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는 리플에게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가 SEC 전 임원이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플, SEC와의 다툼에서 또다시 작은 승리를 거둬 하루에 8% 상승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또다시 유의미한 승리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윌리엄 힘먼 전 SEC 관련 국장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SEC의 두 번째 시도를 기각했다. 힘먼 부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 연설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리플의 또 다른 작은 승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이메일이 공개가 되고요. 이 문서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합의가 되고 그리고 규격이 나온다면 코인 시장과 XRP의 가격과 전반적인 또한 시장의 또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따라오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리고 중요한 건 물가에 대한 안정화와 더불어서 이제 미 국채 금리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슈팅했어요. 달러도 슈팅했어요. 미 국채 금리도 슈팅했어요. 자, 물가가 슈팅 나왔던 게 되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나올 거예요. 이거는 큰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 있고 이게 꺾일 때 달러도 꺾인다. 미 국채 금리도 꺾인다. 그리고 원하는 상승 나온다. 그쵸? 물가가 꺾이면 달러도 꺾이고 금리도 꺾인다. 원하는 상승 나온다. 코인도 상승 나온다. 주식도 상승 나온다. 신흥국 통화에 상승이 나온다. 우리는 이거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